유쾌한 남자들의 시시콜콜 토크쇼 김프로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프로입니다. 장편 영화를 열심히 준비하고 계신 배준현 감독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준현입니다. 네, 한량 김선생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선생입니다. 네, 저는 영화 좋아하는 김프로고요. 한 주를 이제 시작하는데 오늘은 지난번에 한번 하고 오랜만에 소설을 소개를 해드릴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오늘부터는 배 감독이 독서회 같이. 그렇습니다. 네. 저는 책을 그만 보기로 했습니다. 너무 많이 봐. 1년에 2권 보는 사람인데 지금 네. 3년치 봐서 벌써. 이제 그러면 지필하면 되나?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봤어. 다크서클이 걱정이. 그래서 김 선생을 보호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죽게 만들면 안 된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배 감독하고 저하고 독서회를 같이 하는 컨셉으로 이번 주부터 할 텐데. 네. 오늘은 이제 일본 소설. 이 거짓말이 들통나기 전에 얼마 전에 김 선생 인스타에서 살짝 살짝 밑밥 맞아요. 살짝 스포일링이 되었던. 그렇죠. 네. 그 책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할 텐데요. 뭐 하여튼 요거는 조금 이따가 하도록 하고 네. 어떻게 잘들 지내고 계신가요? 네, 비슷비슷하죠. 네. 요즘에 이제 저하고 배 감독하고는 이제 시나리오 지필에 이제 피치를 올리고 있어가지고 네. 약간 진도가 나가는 느낌이에요. 거의 그렇습니다. 뭐 매일매일 지금 네. 가속도가 붙는 느낌입니다. 총각을 다투면서 깜짝 놀랄 거야. 큰일 나, 큰일 나. 깜짝 놀라지. 큰일 나. 이렇게 엉망일 수가 있다 이렇게 놀리는 거 아니야? 싫어하거나 좋아하거나는 취향의 차이지만 절대 무시할 수 없을 거야. 존재감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네. 기대되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둘이 같이 이제 한참 작업을 하고 있는데 네. 뭐 하여튼 저희는 그것 때문에 하루하루 답답하죠. 요거 하고 있다가 그렇지. 요거 풀어야 되는데 어떡하지? 그렇지. 그럼 다시 헤어져가지고 이제 박 터지게 해가지고 와서 정작 생각해온 걸로는 안 풀리고 그렇죠. 헛소리 하다가 풀리고 뭐 약간 이런 그렇죠. 패턴을 지금 반복하고 있습니다. 저는 헛소리 하다가 풀리는 그 패턴에 대한 약간 예찬론자입니다. 사람이 막 너무 각 잡고 뭐 하다 보면은 답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살짝 나사 하나 빼고 릴렉스한 상태에서 아무 말이나 하다 보면 의외로 항상 답이 나오는 경우가 많았어요. 네. 맞아요. 네. 근데 저는 이제 또 하나 느끼는 거는 배 감독하고 이제 작업을 한 지가 오래됐으니까 이게 뭔가 인고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구나. 그쵸. 그러니까 풀리기는 헛소리로 풀려도 예전에 저희가 하다 엎었던 것들 중에 굉장히 주요하게 이렇게 들어가는 그쵸. 포인트들이 있어요. 맞아요. 네. 그렇죠. 그럴 그래. 때 느끼는 뿌듯함. 그치. 뭐 이런 게 있어요. 그게 마치 그 허리 인치가 많이 늘어나기 전에는 그래도 굉장한 나름 페피였거든, 페피. 패션 페피. 그러면, 내가 어떤 색의 어떤 바지를 사야겠다. 오랜 시간 궁극의 바지에 대해서 오래 생각하잖아요? 참, 그놈의 그러면 남들이 볼 때는 내가 길 가다가 갑자기 바지를 훔쳐가는 걸로 보일 정도로 딱 지나가다 보여, 그 궁극의 바지. 이거구나. 그러면 보통 그러면 골라, 그다음 사이즈, 가격, 그리고 이 가격에 이게 적당한가? 이걸 계속 그때마다 생각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오래 생각하고 있잖아? 그럼 긴지 아닌지 한 번에 알아. 그치. 궁극이네. 그 느낌 있어요. 그래서 딱 가져온단 말이야. 그러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그렇지. 그 느낌 좋은데요? 그쵸. 그건 마치, 궁극의 연애의 대상이 누구냐에 대한. 그래. 오랜 세월의 고찰. 그쵸, 시뮬레이션 오래되면. 시뮬레이션. 그 실패. 그렇죠. 경험해보고 나면, 저 사람이구나. 그렇지. 바로 알아보는. 그렇죠. 그럴 땐 주저하지 않게 되는. 그렇죠. 네. 그리고, 이거 코끼리 것 같으면 바로 도망갈 수도 있는데. 여러모로 시간이 필요하다. 그렇죠. 아무튼 뭐, 저희들은 이렇게 살고 있는데, 오늘 사연을 보내주신, 헤이브로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 일상에 매우 답답하신 모양이에요. 저희가 뭐 딱히 해답을 드릴 수 있을까 좀 뭐, 의심스럽기는 합니다만, 네. 일단 내용을 먼저 소개해 주시죠. If you want a lover, I'll do anything you ask me to. 노무사가 되고 싶어 공부하는 20대 남자 학생입니다. 시험이 4달 앞으로 다가왔는데 시험날이 다가올수록 책상에 앉아있는 시간이 줄어드네요. 마음은 급한데 집중은 안 되고 이러다 떨어지면 1년을 더 해야 하는데 수험은 그냥 하는 게 답이라던데 전 왜 그냥 하는 게 안 될까요? 같은 시험 준비하는 여자친구는 점점 속력이 붙는 것 같은데 공부 시작할 때의 제 자신감은 다 어디로 가버린 걸까요? 뭔 의미 없이 징징거리는 글을 보내냐 어쩌라는 거냐 하시겠지만
자꾸 듣다 보니 친근한 형님들, 가로 열고 삼촌 아님으로 느껴져서 욕먹어도 힘이 나지 않을까 싶어 써봅니다. 네. 네. 야. 고맙다. 삼촌이라고 안 해서. 그래. 노무사. 음. 노무사를 준비하고 계시군요. 이런 식으로 시험 준비를 좀 각 잡고 해본 적이 언젠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저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사실상 수능 이후로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럴 수 있지. 그치. 회사를 들어가는 그치, 건 뭐 그치. 그런 건 아니니까. 그쵸. 네. 김프로는 언론고시 볼 때 좀 약간 이런 시험의 종류는 다르지만, 네. 네. 그 고난의 이제 시간 있지 않았나? 요 얘기 하시면 네. 이제 게시판에 한 2분 정도 이제 반론이 제기될 수 있지. 언론이 무슨 고시냐. 그래. 언론이 네, 무슨 요런 것이냐. 게 있는데 그쵸. 언론은 고시는 아니고 이제 통상 그렇게 부르긴 하는데 네. 근데 이것도 약간 좀 다른 게요. 네. 언론사 시험이 뭐 이제 워낙 보는 사람도 많고 뭐 이제 어렵기도 하고 하니까 쉽지 않은 건 있는데 조금 요거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맥이. 왜냐면 이제 노무사 준비를 하고 계시니까 뭐 이런 종류의 시험이거나 공무원 시험도 뭐 사실은 제가 준비해 본 적이 없어서. 근데 이제 노무사 시험은 법과 관련된 이제 시험이잖아요. 사실 이제 법을 잘 알아야 되고 네. 뭐 관련된 법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법과 관련된 케이스 이걸 또 많이 일단 기본적으로 암기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뭐 그 케이스가 이렇게 나오면 그걸 적용해가지고 뭐 이렇게 시험을 보는 거니까 네. 사연 준비하기 전에 이제 김 선생이 쭉 찾아보니까 네. 뭐 1차는 객관식으로 네, 오지선 다 객관식이고, 2차는 이제 서술형인데, 둘 다 공입 법들입니다. 뭐 법에 관련된 내용들. 민법, 부동산법 뭐 하여튼 뭐 네. 많더라고요. 그렇구나. 뭐 노동법, 민법, 사회보험법, 뭐 인사노무관리론 이런 이제 행정적인 지식도 필요하고 네. 행정소송법 뭐 등등등. 네. 네. 듣는 내가 자신감이 다 사라지네. 야, 정말 그래서 이제 쉽지 않네. 언론사 입사는 이런 거를 외워서 그걸 적용하는 시험은 아니고 이제 큰 단위의 뭐 담론 수준의 고민 뭐 몰라, 이런 난 준비 안 것들 해봐서 몰라.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이 고민이 얼마나 있느냐, 뭐 노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민주주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뭐 이런 거에 대한 본인의 이제 견해, 내지는 이런 걸 가지고 있는 걸 글을 쓰고 논리적으로 이제 뭐 구성을 하고 뭐 이런 거니까, 그거는 이제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 케이스가 뭐 여기다 말씀을 드리는 거는 조금 어불성설인 것 같고. 그래? 그래도 우리보다는 김프로가 그래도 근데 그건 있는 것 그치. 같아요. 제가 이 사연을 딱 볼 때 감이 하나 딱 온 건 있었어. 뭐야. 시험이 4달 앞으로 다가왔는데, 뭐 책상에 앉아있는 시간이 줄어들고, 여자친구는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답답합니다. 요런 사연을 생각을 하시는 분들, 대부분 떨어집니다. 어떻게. 미안해. 근데 정신 파괴.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 자체는, 그래. 그러니까 이제 역으로 생각해보면, 시험에 붙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잖아요. 네. 이런 생각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치. 네. 왜냐면 이런 생각 할 시간이 없어. 그럼. 나는 이건 이제 간접적인 어떤 경험이 될 수도 있겠는데, 제가 이제 입시 학원 선생님을 한 적이 있어요. 네가? 네. 근데 이제 국영수 이런 게 아니고, 이제 뭐 영화과 아니면 연극 뭐 그런 뭐 특수 학교들. 그리고 일단 많이 쌓여야 되거든. 본 것도 많고 읽은 것도 많고 그걸 어떻게 자기가 말로 할 거냐. 뭐 그림도 좀 그려야 되고 뭐 인문학적인 지식도 필요하고 그러면서 외워야 될 것도 좀 있고 보면 학원 안 오는 애들이 붙어. 일단 애초에 그거를 남이 시켜서 할 필요가 없는 애들이 있어요. 야, 그 영화 좀 그만 봐라. 책 좀 그만 보고 그만 좀 떠들어라 하는 애들은 학원 안 올 거 아니야. 와도 지금 막 내 말 듣는 것보다 자기 말하기 바쁜 애들이 있어요. 이거 뭘 하라고 시키면 안 해. 바쁘대. 이 새끼는 학원비를 내놓고 왜 내 말 안 듣지 하는 애들이 잘 쓰고 머리도 빨리빨리 잘 들어오고 내가 시키는 걸 막 굉장히 스트레스 받으면서 하나씩 해오는 애들이 있거든요. 걔네는 근데 점점 갈수록 자신감이 떨어지면서 점점 내가 하는 거에 맹목적으로 의지해. 그러면 이제 결과가 안 좋더라고요. 언론고시, 언론사 시험 보시는 네. 분들 중에는 이제 그게 있죠. 스터디를 그렇게 해요. 스터디. 스터디 해가지고 되는 경우가 많이 없습니다. 그렇구나. 저는 많이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물어보잖아요. 후배들이 뭐 물어보고 그러면. 네. 일단 스터디부터 그만하라고 그랬어요. 혼자 해 그냥. 스터디를 열심히 하는 사람 치고 붙는 경우가 없다. 생각해봐. 물리적으로 스터디를 하러 갑니다. 가가지고 만나지? 그래서 뭐 이렇게 주문하고 뭐 하고 모여가지고 하잖아요. 잠깐 하고 끝나면 그냥 오겠어? 그렇지. 밥 먹고 잠깐 얘기하고 차 타고 오잖아. 그 시간 동안에 다른 거 해요. 붙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굉장히 비효율적인 그렇구나. 시간인데 그거는 이제 내가 뭔가를 하고 있다라는 거 그 느낌이 좋은 거거든요. 그렇죠. 네.
제가 그렇게 학원비를 받았잖아요. 부모님들이 나를 보고 얼마나 안심하는데 뭐 이런 느낌이 있지.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하고 있다는 액션에 스스로 위안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죠. 그럼 잘 안 되는 것 같고 전 정말 냉정하게 요런 보면 반론을 하나 제기하고 싶네요. 어떤? 그러니까 지금 마음속에 불안함이 있고 이게 잘 될 것인가에 대한 걱정이 있다는 뜻인 걸로 읽혀지잖아. 근데 제가 한 몇 년 전에 상담심리 쪽에 상담심리 1급 자격증이란 게 있더라고요. 이제 그게 상담심리 계열에서는 딸 수 있는 가장 높은 레벨의 자격증이에요. 그걸 가지고 있으면 상담소를 개설할 수도 있고 다른 상담 공부하는 사람들을 슈퍼비전 해줄 수도 있고 우리나라에 몇 명 없어요. 몇천 명 단위밖에 없어요. 되게 오래 역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준비하는 사람을 옆에서 지근거려서 지켜봤거든요. 자료를 많이 봤는데 진짜 어려워요. 시험 준비하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물리적으로 매일매일 불안해하는 거야. 아, 나 이거 될 수 있을까? 진짜 어렵다는데 몇 명 안 된다는데 매일매일 걱정을 달고 살더라고요. 그래서 야, 될 거야, 걱정하지 마. 너만큼 주변 사람도 없었는데 매일매일 걱정했는데 걱정이 자기에게 동력이 돼서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래서 됐어요. 네, 무난히. 뭐 그런 경우도 있죠. 네, 근데 이제 그렇죠. 제가 너무 이제 좌절하지 마시라. 이렇게 악담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악담을 정신 번쩍 드시라고. 그렇지. 근데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 또 이런 생각 들어. 그 스터디나 뭐 이런 하는 기분을 내는 그러면 근데 이게 자가당착에 빠지게 되네. 그러면 내가 되진 않더라도 그 스터디 하던 사람 중에 어떤 사람들이 되면 내 꿈의 직장에 다니는 남친이나 여친이 생기는 거 아니야? 스터디 할 때 이제 관계를 잘 해놓으면. 그런 입장에서 보자면 지금 여자친구 부분에서 속도도 붙고 잘 하고 있대잖아. 내조를 잘 해줘라. 그래서 아니야, 붙으면 헤어질 거야. 다 그래 원래. 세상은 냉정해. 저 부정적 세계관. 약간의 희망을 그리고 주려고 그랬더니 요 하나는 얘기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 뭐. 이제 이런 굉장히 경쟁률이 치열한 시험에서 합격한 사람들은 얘기하지 않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어떤 특징? 뭐냐면 요거는 참 그런데 모두가 얘기하면 그 합격한 사람들은 지가 잘났다고 막 얘기하는 사람들 물론 있지만 거의 대부분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 정말 정답같이 얘기하는 게 있어. 운이 좋아서 됐어요. 근데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지. 물론 지금 저한테 물어봐도 저도 어디 가나 그렇게 얘기합니다. 운이 좋아서 됐지. 하지만 그치.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는데 지 혼자 생각하는 생각은 있어요. 난 될 만해서 됐어. 그렇지. 그 생각이 그러니까 김 선생의 그녀도 어떡하지? 왜 그녀라고 특정하는 거지? 그겠어 그럼? 절대 그럴 리 없잖아. 그녀도 겉으로는 어떡하지 걱정을 하지만 심지어 김 선생한테도 얘기를 안 했지만 그래. 마음속에는 난 될 만했으니까. 그렇지. 라는 생각이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거는 얘기하지 않거든요. 그래. 이분은 뭐 대답하실 필요 없고 스스로 보시면 내가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나는 그거 될 수 있어요. 될 만하죠. 라는 생각이 있으면 될 건데 그렇지. 그런 생각이 정말 1도 없고 이렇게 될까? 생각이 들면 안 됩니다. 맞아요. 그런 자신감은 근데 후천적으로 좀 가지고 있으려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 근데 모르겠어. 그러니까 그게 자신감을 가져야 되겠다 이 마음 자세가 아니고 이게 사실 외우는 시험이니까 그치. 물리적으로 해내야 되는 양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그걸 본능적으로 느끼는 것 같아. 이 양을 거지. 넘어섰구나 내가. 그렇지. 내가 들인 공력이 그 양을 넘어섰구나. 그럼 그때부터 이제 정말 운의 영역이에요. 그렇지. 양을 넘어섰는데도 뭐가 핀트가 안 맞아가지고 안 맞아요.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경우는 몇 년 버티면 되는데 이게 함량 미달인 경우가 있어. 그렇지. 그런 경우는 못 느껴요. 본인 스스로 절대. 그러니까 이제 본인 불안한 스스로 거지. 한번 물어보시고 그래. 그 절대적인 양을 왜냐하면 법을 많이 외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외우는 거가 일정한 기준이 있는데 그걸 본인이 넘어섰다고 충분히 느끼나. 그러면 사실 이런 걸 써도 나중에 됐어요 뭐 이런 걸 이제 보내주실 텐데 스스로 봤는데 안 된다 그러면 기준점을 뒤로 잡으세요. 1년 더 뒤. 해야 되는데 어떻게 더 하면 되지. 그렇지. 너무 할 거면 그렇지. 그 단계를 넘어서는 게 생각하는 게 당락에다가 기준을 두면 너무 꼰대 같다. 당락에다가 기준을 두면 이걸로 불안할 수 있는데 사실은 노무사가 그게 된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진짜 돈 많이 버는 훌륭한 노무사가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좀 실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그냥 간당간당 그 커트라인 넘었다고 만족할 수준이 아니에요. 그렇지. 그거보다 이제 여기 땅에서 시작하면 훨씬 많은 사람들, 선배들 이런 사람을 제끼고 돼야 되거든. 그렇지. 그러려면 물리적인 시간이 충분한가?
이런 따지면 이런 사연을 보낼 시간이 없을 텐데.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아직 드라마의 주인공이 각성 전 단계 한 거야. 그렇지. 드라마의 주인공은 굉장한 시련을 겪어야 돼요. 네. 자, 올해 네 여자친구 될 거야. 넌 차일 거고, 넌 내년이 굉장히 힘들 거야. 그렇지. 그런데 너는 각고의 노력 끝에 굉장한 성적으로 노무사가 된 다음에 그녀와 함께 경쟁 관계에 있으면서 다시 사랑도 되찾고 실력도 이렇게 하는 인물이 될런지 악당이 될런지 그것만 니한테 달린 거야 인마. 네. 아니 노무사가 진짜 하고 싶으면 네. 목표치를 좀 위에다 두시면 좋겠어요. 노무사가 되는 것에다가 맞추면 그래. 될까 말까가 지상과제인데 맞아요. 내가 우리나라에서 손에 꼽히는 노무사가 되는 것이 목표면 사실 이거는 별로 중요한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시간이 몇 년 더 지나는 게 뭔 상관이야. 하면 되지. 그치. 네. 이랬는데 막 다음 사연에 깨끗하게 접고요. 별리사. 괜찮지 그것도. 뭐 아니 그러다가 길을 찾을 수 있는 거니까. 아이, 근데 그렇지. 예, 아직 시간이 뭐 20대니까 네. 많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이미 우리 너무 절망적인 결과를 상정해놓고 몰아붙이는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소리야 막 하겠지만 네. 그래야 정신 차린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쵸. 아니, 욕해달라고 했으니까 욕해준 건데, 뭐. 그래요. 정신 차리고 샤워해 샤워. 샤워할 땐 뭐 써야 돼? 헤이 브로. 네. 잘생긴 남자의 향내를 맡으면서 공부에 매진하시고 네. 저희 구독자가 한 명 떨어져도 되니까 김프로쇼를 듣고 있을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요. 네. 맞아요. 일단 네. 공부에 매진하시고 결과를 알려주세요 저희한테. 그래. 네. 그럼 하여튼 그때 저희가 선물을 다시 드리든지 할 테니까 일단은 헤이브로 보내드리고요. 네. 힘내가지고 열심히 남은 4개월 뭐 하면 되니까 열심히 그렇죠. 공부하십시오. 자, 그러면 저희는 잠깐 광고 듣고요. 독서회로 찾아뵙겠습니다. 딱 한 번. 원하는 시간으로 돌아가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신비의 찻집 푸니쿨리 푸니쿨라. 이곳에 4명의 남자가 찾아옵니다. 일본에서 70만 부가 넘게 팔린 가와구치 도시카즈의 베스트셀러 커피가 식기 전에 우리나라 제목 푸니쿨리 푸니쿨라의 후속작 이 거짓말이 들통나기 전에 비빔북스. 네, 월요일은 독서회 하는 날인데 이번 주부터는 개편이 좀 있어요. 소소한 개편이라 그러면 뭐하고 약간 프로그램 변경이 있어서 멤버가 김 선생이 아니고 우리 배 감독님과 제가 독서회를 이제 하는 것으로. 제가 교양을 좀 쌓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 자, 그래서 오늘은 배 감독님이 처음 이제 오시면서 여태까지는 저희가 뭐 자기계발서라든지 에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네. 소설을 한번 해보면 어떠냐 오랜만에. 네. 예전에 저희가 이제 세 갈래길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이 거짓말이 들통나기 전에라는 가와구치 도시카즈. 네. 도시가스라고 읽을 뻔했어요. 왜 그러는 거야? 네. 일본 저자의 책입니다. 이 거짓말이 들통나기 전에라는 소설을 갖고 왔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책을 펴내신 비빔북스의 안중영 대표님을 먼저 모셨고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제 안 대표님이 어떻게 오셨느냐, 요 얘기를 이제 조금 이따가 해드릴 텐데, 이상량 선생님이 오셨는데, 네. 몸매는 상냥하지 않습니다. 네. 건장하신 분이 오셨는데, 그렇습니다. 인사 한번 해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성공한 덕후 이상량입니다. 네. 본인이 이제 김프로쇼 애청자시라고. 네. 그래서 이 책을 소개도 해주시고, 또, 안 대표님은 김프로쇼 청취자는 아니셨는데, 그렇습니다. 또 본인이 막 적극적으로 막 권유도 하시고 막 이래가지고, 여기 녹음까지 하시게 된. 데리고 오셔서. 성공한 덕후. 그러니까요. 김프로쇼 언제부터 들으셨어요? 처음부터 듣기는 했고요. 그리고 예전에 시네마스타 때부터 네. 그리고 뭐 팟캐스트는 훨씬 그 이전부터 듣기 시작했죠. 근데 뭐 듣다 보니까 재밌는 동네 형들 떠드는 그런 느낌이라 근데 외모는 저희보다 형님들 같으신데요. 그러니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자꾸 지금 이렇게 사무실 들어오실 때부터 계속 이렇게 두리번 하고 계세요. 네. 이 인간이 어떤 인간인가. 그래서 본인은 사실 이제 인도만 해주시고, 그러니까요. 안 대표님하고 저희하고 책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하실 말씀이 훨씬 더 많으실 것 같아서. 그러니까요. 뭐 두 분이 사이도 돈독해 보이세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우리가 약간 네, 마음이 한결 편합니다. 그러세요? 즉흥적으로 저희가 소설을 가지고 뭐 책 이야기도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하고요. 네. 이제 재밌자고 시작한 독서회인데
오늘도 조합이 신기한 조합이니까 그렇죠. 한번 재밌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어떻게 김프로쇼를 소개해 주실 생각을 하셨는지. 내가 원하는 걸 골라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뉴스에서 요즘에도 뭐 이런 방향 저런 방향에 대해서 말들도 많고. 근데 예전부터 극단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평범하고 무난한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아. 네. 이 같이 오신 안 대표님도 마찬가지거든요. 음. 그냥 뭔가 모험적이거나 도전적인 거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고 그냥 무르르듯. 네. 그런 분이 창업을 하시고. 예, 그렇지요. 말이 안 맞는데? 그 얘기도 할 말은 참 많지만 네. 일단 그리고 이 팟캐스트 그 순위들에서 포지션도 있고 네. 그리고 아니 듣다 보니까 좋은데 여기다 한번 소개를 해보시면 그래도 판매에 좀 도움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읽어보지 않겠냐 네네. 뭐 그런 생각을 해서 되게 오래전부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계속 외면하고 무시하고 네. 관심을 안 갖고 계시다가 요즘에는 한번 말씀드렸더니 한번 해볼까? 그러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쨌거나 저는 사실 책 판매는 별로 관심 없고 그 김에 그걸 한번, 믿기로? 그 김에 한번. 그렇죠. 김프로쇼 녹음하는 곳에 한번 와보고 싶다. 네. 성공하셨네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녹음을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죠. 이거는 정말 예상 밖이긴 한데 네. 일단 제가 되게 만족스러운 시점은 사전 미팅 하실 때 김 선생님 같이 나오셨거든요. 네. 네네. 그때 뵐 때 저 멀리서 내가 아는 사람이 걸어오는데 나랑 같이 온 이 사람이랑 하여튼 우리를 만나러 오는 거잖아요. 네. 네네. 커피도 사주시고 네. 일단 그때부터 아. 그때부터 저는 신이 났습니다. 아, 정말 팬의 마음이구나. 우리가 약간 신기하네요. 마블 레드카펫 행사하는 기분으로. 될 때다 돼야지. 그래요. 네. 자, 이 거짓말이 들통나기 전에 책은 읽어보셨어요? 아니요, 안 읽어봤어요. 야, 뭐 이 책도 안 읽고. 아니 굳이 읽어야 되나요? 아니, 나는 또 책이 재밌어가지고. 그렇지. 이건 꼭 소개를 해야 되겠다. 어. 진짜로 본인이 출연하고 싶어서 왔네. 불인이. 성공하셨네요. 모든 아는 목적을 사람이 이뤘었는데. 만든 책이니까 아, 뭐 친하니까 그렇죠. 책은 한 2권 주시더라고요. 네. 굳이 네. 살 필요는 없고. 네. 뭐책 좋아하는데 일단 책장에 책은 꽂혀 있고 네. 굳이 내가 이걸 읽어야 되나? 자, 오늘 방송을 하고 네. 읽을지 말지는 이제 가서 결정을 하시는 걸로 그러면. 그러면, 잘 아니지. 설득을 하셔야겠네. 방송이 끝나고 네. 집에 가도 안 읽을 거예요. 일단 이제 그 뒤편에 보시면 이제 표지 디자인 해서 이상량, 안중용 이렇게 이름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 두 친구가. 분이 같이 디자인을. 그렇죠. 아. 이 친구가 먼저 이제 시안을 잡아주고 제가 조금 이제 다듬어서 완성을 한 그런 거라 네. 이 친구도 이제 책에 지분이 없다고는 할 수 없는 그러네. 그렇습니다. 근데 굉장히 쿨하게. 꽂혀만 읽고. 디자인만 확인하면 되는 거지. 디자인만. 그런 입장 아니었을까. 이 거짓말이 들통나기 전에라는 이제 우리 제목인데, 네. 요 전에 책이 또 하나 있죠? 네. 소개를 한번 해주세요. 무슨 책인지, 어떤 내용인지, 뭐 이런 게 궁금하실 테니까. 전에 책이 이제 일본에서 원제목은 커피가 식기 전에라는 제목이고요. 지금 우리나라 들어와서 이제 제가 책을 계약해서 하면서는 제목을 좀 바꿨어요. 그게 조금 약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커피가 식기 전에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주 무대가 되는 찻집의 이름 푸니쿨라라고 책 제목을 바꿔서 예, 냈는데 왜 그러셨어요? 결과적으로는 독자들뿐만 아니라 네. 서점이나 거래처에서 주문이 들어오는데 발음을 정말 제대로 하시는 분이 한 분도 없죠. 네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 가곡 푸니쿨라라는 가곡 네네. 이제 그게 좀 유명하니까 좀 많이들 아시지 않겠나 했는데 의외로 기억도 못 하시고 발음도 안 되고 뭐 그런 문제가 조금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다시 그 바꿀 수는 없습니까? 사실은 그 책이 지금 일본에서 이제 영화화가 되고 있는데요. 네네. 올해 9월 달에 일본에서 개봉을 할 예정인데 그거 개봉이 되면 그 영화의 제목 아마도 커피가 식기 전에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제목으로 바꾸고 표지도 다시 디자인을 해서 그때 다시 한번 내면서 그래서 그 일본 영화 개봉을 할 때는 일본 제목은 커피가 식기 전인데 막 수입사에서 막 푸니쿨라라고 영화 제목으로 바꿀 수도 있잖아. 그렇게 되면 이제 정말 이제 막 머리가 아파지는 그렇죠. 상황이 되는 거죠. 네. 그거의 후속편이 이번 이 거짓말이 들통나기 전에 네, 맞습니다. 더라고요. 시리즈물로. 네. 두 번째 얘기인데요. 네. 그 책은 4명의 이제 여자분들이 그 시간을 조금 거슬러서 네네. 이제 누구를 만나러 가고 뭐 이런 얘기인데 요 책은 4명의 남자들이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거짓말을 하게 되는 상황, 뭐 이런 것들, 그 시간을 거슬러서 이제 남자들이 가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기는 이제 옴니버스식 뭐 이런 구성이라 사실은 1편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요거 2편부터 읽으셔도 전혀 부담이 없겠고요. 이거 원래 쓰신 분의 작가분이 도시가스라고 깊은 잘못 읽은 가와구치 도시카즈님. 이분이 극작가 연출가. 극작가 연출가. 네. 맞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연극으로 대상을 받으시고 소설을 출간해가지고 소설가로 데뷔하셨다고. 네, 제가 알기로는 그 커피가 식기 전에라는 제목의 희곡을 쓰시고 이제 그걸 연극으로 계속 상영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다가 굉장히 큰 연극제. 스기나미 연극제. 네. 그거에 대상도 받게 되고. 네네. 그랬는데 그게 꽤 인기가 좋았었나 봐요. 이제 그 와중에 그 일본의 출판사에 근무를 하시는 그 편집자분이 그 연극을 보시고 아 너무 재밌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소설로 한번 써내보면 어떻겠느냐 해서 오히려 극작을 소설로 바꾸면서 소설가로 데뷔를 그렇죠. 하셨군요.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꽤 일본에서는 굉장히 히트를 쳤고요. 아니 많이 팔렸어요. 일본에서 70만 부? 네, 70만 부가 이제 넘었다고 그러죠. 그걸 왜 푸니쿨리 부셔가지고 70만 부였는데. 아 그니까. 근데 영화가 개봉한다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겠나? 저는 약간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9월 23일이요? 21일 정확하게 21일. 9월 21일 날 일본에서 이제 개봉할 예정이고요. 그 출연진들도 꽤 유명하신 분들이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여자 배우도 그렇고 특히 이제 제가 아는 분은 뭐 고독한 미식가, 뭐 심야 식당에 나오셨던 남자 배우분? 네네. 유타카. 이름이 뭐지? 뭐 그분이요. 예, 이럴 때 또 찾아봐야죠. 아, 그분이 나오시구나. 네, 그분도 나오시고. 그래서 출간하고 동시에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2017년 일본 서점 대상에서 10위 한 책이라고. 그러니까 사실 이제 굉장히 많은 일본 분들이 좋아했던 책이고, 요거는 이제 그거의 후속작인데 20만 부? 네, 지금 20만 부 이제 돌파했다고. 네. 하여튼 뭐 굉장히 잘 나가고 있는 책이어서 푸니쿨라를 혹시 읽어보신 분이 계시면 반갑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분도 있을 텐데. 그럴 가능성이 많지는 않아 보이고. 선배 부수에 있어서. 그러니까. 오히려 이 방송을 듣고 푸니쿨라를 찾아볼 수 보셔야 있죠. 된다. 바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9월에 영화 개봉한다, 일본 영화가.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아마 들어오지 않을까. 우리의 희망을 얘기해보고. 그렇죠. 그래서 1편의 그 쓰라린 기억 때문인지 2편의 제목은 안 건드리셨네요. 그래, 그렇죠. 이 거짓말이 들통나기 전에. 네, 이대로 가져오셨어요. 네. 그때 이제 2권을 준비할 때 1권이 영화화가 된다라는 얘기가 이제 처음 나와서 고민을 사실은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 1권 시리즈 푸니쿨라 2 뭐 이렇게 가야 될지 뭐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1권도 영화가 나온다고 하면 그 영화의 제목대로 바꾼다고 하면 2권은 그냥 원제목대로 가는 게 추후의 일을 봤을 때 이제 낫지 않을까. 저도 방금 대표님이 말씀하실 때 아찔했습니다. 이 푸니쿨라 2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때 사원들의 얼굴과 이런 게 생각이 나면서 여기 계신 이상양 디자이너 분도 이러면서 그랬으면 안 됐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대략적인 내용이 이제 한적한 일본의 도시에서 푸니쿨라라는 카페가 있는데 이 카페는 과거로 갈 수 있는 근데 이제 조건들이 있어가지고. 맞아요. 뭐, 과거로 갈 수 있는데, 이제 몇 가지 조건들이 있잖아요. 그게 재밌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조건들을 딱 세팅해놓고, 저희가 비슷한 판타지물의 영화들을 소개할 때, 늘 이제 지적을 하거나 아쉽다고 얘기했던 부분이 그 포인트거든요. 아니, 언제 과거로 가서 뭘 하는데, 세팅을 한 원칙이나 기준이, 자꾸 흔들린다. 얘는 뭐야? 뭐 갔다가 이상하게 오고, 뭐 최근에 이제 했던 게 뭡니까? 김윤석 씨 나오는. 저도 그 얘기를 하려고 했었던 건데, 그 방송 당신 거기 있어 줄래요? 그 영화 하면서 우리가 계속 그 얘기 했었거든. 그쵸. 언제가 또 언제 오는 거야? 기준이 뭐냐? 어떻게, 뭘 때문에 가게 된 거야? 그 사람은 갔다가 올 때 뭐 어떻게 되는 거냐? 그렇죠. 근데 사실 굉장히 명쾌하게 책의 초반부터 세팅을 그냥 딱 하고 갑니다. 기준이 명확해요. 이거는 이렇게 한다. 저거는 저렇게 못 간다. 뭐 현실의 내용을 과거에서 뭘 해도 바꿀 수가 없다. 머무를 수 있는 시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다.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을 딱 이제 세팅을 하고 가거든요.
그리고 요 조건을 아는 사람들이 그리고 그 세팅에 자기가 이제 잘 맞추려고 머리도 써. 그 조건이 안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 그렇죠, 머리도 그렇지. 쓰고. 네. 재밌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오늘 소개해드리는 책은 남자 4명의 이야기인데 각각의 사연을 가진 남자들의 케이스를 이렇게 놓고 네. 그 이제 4케이스가 어떻게 적용돼가지고 이 카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소개하는 내용이거든요. 네. 책을 요걸 바꿔가지고 조금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시게 되면 특별한 계기나 뭐 이런 게 있을까요? 그 좀 전에 말씀하신 딱 그 부분이에요. 제가 이제 처음에 일본 아마존에서 이제 어떤 책을 내가 해야 될까 네. 고민을 하는 시기에 이 책이 나온 지 그때 한 달, 2달 정도 됐을 텐데요. 일본 아마존에서 종합베스트에 이제 100위권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이거를 보고 그 책 소개를 봤는데 거기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 룰들, 규칙들 그게 딱 나와 있는데 그게 정말 딱 관심이 가더라고요. 네.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고 네. 카페에 왔던 사람이 아니면 만날 수 없고 뭐 이런. 그래서 그 한정된 공간에서 앉아서 얘기만 할 수 있고 네. 네. 결과적으로는 이제 현실을 바꿀 수도 없는데 그 부분에서 굉장히 관심이 가서 네. 그렇게 그렇게 사실은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그럼 100일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건 1권? 예, 1권. 1권. 그때 당시에. 재작년. 작년에. 네. 그 이후에 제가 운이 좋게 이제 계약을 하게 되고 그것도 사실은 큰 금액이 아닌 금액으로 이제 계약을 하게 됐는데 지금 상태라든가 아마 그때부터 제가 계약한 시점에서 한 2-3달만 늦었다 그러면 아마도 이 책은 제가 가져오기는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올라가. 네, 굉장히 그 스코어가 순위가 좋으니까. 네, 20위권까지도 올라가고 막 그랬었거든요. 야. 우리나라 출판사에서도 아마 좀 큰 그런 곳에서도 아마 뭐 문의를 하고 그랬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제 입장에서는 사실은 다행이고 뭐 운이 좋았다고 보지만 이제 그쪽 일본 저자분과 일본의 출판사와 그쪽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잘 그것까지 생각해 주셔도 마음이 아픕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결과는 충분히 만족스러웠나요? 뭐 절반의 성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렇게 생각했던 것만큼 정말 막 폭발적이지는 않았지만 네. 그래도 반응도 좋았고요. 판매도 어느 정도 손해는 안 볼 정도는 네. 되지 않았나 싶어요. 야, 이거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없으니까 좀 그렇다. 그렇구나. 네. 이 출판사에서 초판을 찍을 때 대부분 뭐 1,000권에서 2,000권 정도를 찍어요. 네. 그러니까 뭐 그런 비용들 제작 비용이랑 이런 걸 계산을 하겠지만 뭐 500부 찍는 비용이나 한 2,000권을 찍는 비용이나 종이값 이외에 큰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네. 그런 계산법들이 있는데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야, 몇 권을 찍을까? 이미 이 푸니쿨라 이전에 몇 권의 책이 당연하게 성공을 못했기 때문에 뭐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도 1,000권과 2,000권의 차이가 있으니까 제작비라도 조금 보전을 해야 되지 않겠냐는 고민을 한참 하시더니 1,000권을 찍기로 딱 일단은 좀 움츠리고 준비를 하시다가 언젠가 야 책을 증세를 해야 되겠어 그러시는 거예요. 잘 나가요? 그랬더니 어느 매체인지 어떤 데인지 하여튼 잠깐 노출이 된 적이 있는데 주문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재고가 얼마 안 남았어. 준비를 해야 된다. 1,000권밖에 안 찍었으니까 당연히 한 1-200권만 남아있어도 담배값에 20개피가 들어있는데 4-5개가 남아있으면 조바심이 나잖아요. 네.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2쇄를 몇 권을 찍을 것이냐. 그렇죠. 근데 기대도 있고 걱정도 있고 그렇죠. 딱 반반인데 2,000권을 찍으신 거예요. 2쇄를. 네. 잘하셨어요. 근데 많이 나가면 좋겠다. 한참 있다가 야 재고가 1,600권이 나왔어. 어떡해. 그렇군요. 그때 반짝 노출된 시점에서 네. 주문이 막 들어오고 답보 상태가 된 거죠. 정말 놀랍게도 2쇄를 딱 2,000부를 찍고 책이 물류창고에 들어가면서 주문이 정말 뚝 끊기기 시작하는데 참 대단하다 싶더라고요. 저희는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그러니까요. 근데 본인들이 되게 이렇게 흔쾌히 얘기하시니까 저희가 웃는 거예요. 아니 본인들은 아니고 본인 저는 우리가에 포함시켜 주시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계속 땀을 닦고 계십니다, 대표님. 근데 그 심정 진짜 아찔하겠다 싶다. 아니 근데 저희가 이렇게 사실 웃으면서 얘기를 하는 이유가 전혀 생뚱맞게 모르는 책을 가져와서 그랬으면
모르겠는데 네. 일본에서 이미 이제 베스트셀러로 그러니까요. 뭐 검증이 된 책이니까 그쵸. 사실 좀 안타깝다는 의미에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라서요. 그쵸.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분인가요? 게시판에 김 선생이 책 읽고 있는 사진을 보고 유심히 보고 이 책인 거를 알아가지고 이 책의 전편까지 찾아가지고 사진 올리고 막 이런 분도 계셨거든요. 맞아요. 네. 네. 그것이 대표님이 찍으신 바로 그 책입니다. 네. 그렇지 않겠어요? 푸니쿨리. 네. 아. 그렇습니다. 혹시라도 오해를 하실까봐 제가 한 말씀을 더 이렇게 보태자면 네. 절대로 재미가 없어서 안 팔리거나 이런 건 아니거든요. 네. 순전히 제 책임으로 제가 뭔가 마케팅을 잘못했다거나 네. 홍보에 조금 더 이렇게 힘을 못 썼다거나 네. 뭐 이런 이유니까요. 네, 그거는 제목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제목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커피 하면 얼마 요즘 아니 커피가 식기 전에 괜찮아. 커피가 식기 전에 하면 뭔가 그래. 급작스러운 느낌도 나고, 그치. 네, 엘레강스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푸니크 뭐 교양학단 얘기인가? 이렇게 될 수도. 피지 무슨 원주민 생각도 나고. 네, 그러니까 우리의 정말 교양 없으면 여기서 드러난 거 아니야? 네. 근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이제 1권 제목을 푸니쿨라라고 했기 때문에 올 가을에 영화가 들어오면 네네. 표지도 바꾸고 제목도 그렇죠. 바꿔서 한 권을 두 권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러네요. 이런 것도 어떻게 좀 네네. 없을 거라고 봅니다. 너무 왜 그래? 왜 그래? 아니 커피가 식기 전에로 그래. 5,000부, 7,000부 팔리고 난 다음에 다시 바꾸면 되지. 사실 그러네, 그렇습니다. 그러네. 사실 그렇지. 맞네. 네. 푸니쿨라를 1쇄를 2,000권을 찍었으면 네. 제작비 추가로 안 들고 딱 반짝하는 그 시점에 재고까지 다 팔고 그렇죠. 많은 사람들 보고 또 이권 나왔을 때 영향도 받고 그랬을 거예요. 왜 얘기를 안 해주셨어요? 처음에? 아까 책을 뭐 집에 가서 읽어보기를 결정해라 뭐 말씀하셨잖아요. 네. 대답은 뭐 같습니다. 내가 왜? 아니 네. 물론 제가 소개하고 네. 뭐 김프로쇼에 나가서 책 소개도 좀 해보시고 네, 뭐 네. 이런데 이렇게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데 네.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러면 그렇게 아름아름으로 그냥 소개가 되는 거 아니겠냐. 그러면서 네. 팟캐스트 얘기도 하고 그렇게 얘기는 하긴 했지만 그냥 내가 좋아서 한 거지. 뭐 굳이 이 비빔국수를 위해서라든가. 뭐 왜? 캐릭터 희한하신 분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두 분 되게 잘 어떤 어울리세요. 사이신 거예요, 도대체? 네. 그래서 두 분이 처음 만나게 된 계기나 그렇지. 그런 그거 좀 거좀 물어봅시다. 궁금해요. 저는. 네, 저희 혹시 채권 채무 관계 좀 이런 거 그런 건 아니고요. 굉장히 쌓이신 게 있거나 지금 그러신 거 아니에요? 예전에 이제 다니던 그 출판사 진선 출판사라는 이제 꽤 오래된 그런 중견 출판사가 있는데요. 네네. 제가 디자인 팀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이 친구도 네. 이제 디자인 팀으로 새로 이제 신입 사원으로 들어오게 돼서 거기서 만나게 됐는데요. 그때 뭘 좀 잘못하신 게 많으신 거 봐요. 쌓이신 게 많은 것 같은데. 나름 뭐 잘해줬다고 생각하고 뭐 네. 이렇게 지냈습니다. 네. 그래서 진짜 그 군대에서 뭐 이렇게 선임 후임 같은 분위기이기도 하고 형 동생 네. 같은 분위기이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은 지금 이제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데요. 제가 네. 이 동네로 와라. 어. 그래서 한 4년쯤 전에, 그래요? 3년쯤 전에 이사도 오고 그래서 빌리지 피플. 네. 아니 뭐 굳이 오라 그래서 온 건 아니고 딱 그 시점이 제가 결혼하고 망원동 그쪽에 신혼집을 차렸었는데 2년 계약이 끝나니까 뭐 아시다시피 망원동 합정동 이쪽에 인기가 네네. 한참 몇 년 전에는 그렇죠, 지금도 지금은 피크긴 한다고 네. 하는데 네. 거기 더 이상 뭘 전세집을 구할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기저기 찾아보는데 말씀하시더라고요. 야 신정동도 모르겠다. 뭐 어떻게 우리 동네도 괜찮은데 뭐 빌라도 많고 뭐 집 많이 있는데 가격도 적당하다더라. 그거 알아봤는데 괜찮은 집이 마침 딱 있어서 괜찮은 집이 있어서 간 거지. 굳이 뭐 선배 때문에 신분 온건 때문에 아니다. 예. 그 정도 알아본 건 사실 나도 할 수 있었으나 네. 아다리가 맞은 거다. 이렇게. 네. 그렇죠. 제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네. 첫 직장에 갔는데 거기 팀장님이셨는데 네. 그랬던 거죠. 얘기하다 보고 그러니까 그냥 잘 맞는데 그러면서 조금 친분이 쌓이다 보니 네. 뭐 이러저러 하다 보니까 이 지경까지 왔습니다. 뭐 그랬던 거지 굳이 내가 뭐 이런 건 아니다. 두 분이 이제 회사를 같이 다니시다가 퇴사를 먼저 하신 거는 제가 먼저 네. 했죠. 어떤 계기가 있어가지고.
다 같은 이유죠. 직장인이 회사를 관두고 다른 직장에 가는 이유야 뭐 돈 때문에. 그리고 생활의 문제인 거죠. 그리고 그럼 다른 회사를 가신 거고. 일단은 그 이후에는 잠깐 쉬었다가 그러고서 이후에 다른 회사로 이직을 좀 했다가 뭐 그런 일을 반복을 하다가 뭐 지금은 이제 뜻한 바가 있어서 작년 이맘때 정도에 퇴사를 다시 하고 그러고 혼자 계속 일을 하고 있고요. 프리랜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시고. 예. 뭐 마찬가지로 저도 책을 계속 만들고 인쇄 출판에 관련된 디자인 일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팀장님께서 뜻한 바 있어가지고 창업을 하시겠다 하고 이제 3년 전에 창업을 하신 거잖아요. 그 소식을 처음에 들으셨을 때. 어쨌거나 인생의 선배고 나이 차이가 뭐 한두 살도 아니고 진짜로 동네 형처럼 형 막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사이도 아니고 한 10살 가까이 차이가 나서 이런 말을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하실 거잖아요. 그쵸. 뭐 살짝 그런 생각, 배가 불렀구만. 아니, 그러니까 나이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일단 나는 회사라는 데다가 적을 두고 있다가 거기서 그게 해제되어 맨몸으로 지금 나와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아, 물론 퇴직금이 조금 남아있기도 하고 어차피 디자인 일을 했으니까 프리랜서로 그냥 간간히 벌긴 했지만 그게 또 다르거든요. 정글이거든요. 그렇죠. 예전에 드라마에서 미생인가? 거기에 어떤 퇴직한 사람이 나왔던 그 장면 기억이 나는 게 이제 어떻게든 회사에 다시 비벼보려고 재직 중인 후배를 찾아가거나 뭐 그랬던 장면이었던 것 같은데 여기도 정글이다 뭐 이런 표현을 하니까 야 그래도 정글에 있을 때가 좋은 거다 밖에 나오면 지옥이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혼자 굉장히 오래 살아서 그 매달 얼마 안 되는 금액이지만 조금씩 매달 규칙적으로 나가는 공과금이나 이런 것들 고정 비용에 대한 공포가 있거든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근데 거기로 제발로 이전에 다 말을 못 잇는. 내가 속이 터져갖고. 그때를 생각하면 저는 정말로 진심으로 말렸어요. 그러니까 회사가 뭐 월급이 그렇게 막 대기업이나 이렇게 많이 받는 고소득 직종은 아니어도 뭐 직장 내에서 나와서 생각하니까 그런 거겠지만 직장 내에서의 있는 그런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은 다 있는 거고 매달 따박따박 나오는 월급과 그 환경이 얼마나 좋은데 그리고 되게 조용하고 즐거운 분위기였거든요. 회사가 딱히 모난 직원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거나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대표님도 되게 그 전 출판사의 사장님한테 굉장히 신망을 받고 그리고 그 회사 내에서의 포지션도 이미 뭐 작은 회사긴 하지만 어쨌거나 나쁘지 않고 나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되게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계시는 아니 그런데 왜 제발이요. 왜? 이유를 들어보셨어요? 이유를 좀 들어봐야 되겠네. 아니, 별다른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아니 이게 본인이 얘기하면 어쨌거나 미화가 되고 자기 입장에서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책이 팔리든 안 팔리든 이 책을 많은 사람이 읽든 안 읽든 잠깐만 그러면 일단 미화 버전을 들읍시다. 그래. 미화 버전을 듣고 그거에 대해서 평가를 해주세요. 네, 그거 오늘 책 얘기는 안 하고 이게 더 재밌는 것 같아. 자, 그거를 이제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말씀을 한번 드리자면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결과적으로는 이제 지금 상황을 봤을 때 저는 3년 전에 창업을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나와서 창업을 했고 출판사 창업을 하셨고 이 친구는 작년에 회사를 그만두고 지금 이제 사업자 등록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친구도 지옥문을 열게 된 거죠. 그러네요. 그래 놓고 이렇게 얘기를. 그러니까 어쨌든 창업은 내가 선배다. 그렇죠. 그런 맥락이 있네요. 근데 이제 회사를 던지고 나온 거는 그 과정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좌충우돌이 있었던 거는 분명히 선배시니까. 그렇죠. 뭐 그건 저희가 감안해서 드릴게요. 근데 3년 전에 이 정글을 집어 던지고 지역으로 나오실 때 그래도 뭔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친구 말대로 굉장히 신망받는 이제 그것도 맞고요. 네. 그랬는데 출판사라는 곳이 내부적으로 예를 들어서 편집부, 디자인팀, 마케팅팀 해서 이렇게 나눠져 있는 일이 섞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서로 다른 분야에 대해서 터치를 많이 안 하는 편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알기도 쉽지 않고 그래서 물론 편집자야 이제 디자이너와 같이 이제 일을 하면서 조금 디자인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그러긴 하지만 디자이너가 글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한다거나 뭐 이런 경우도 많지 않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 안에서는 이제 굉장히 좀 폐쇄적인 어떤 이런 게 있는데 저는 운 좋게 이제 디자인 팀에서 디자이너로 일을 하게 되다가 중간에 편집 팀장님께서 제주도로 이제 내려가고 뭐 이렇게 되면서 제가
완전히 그 편집팀을 같이 아울러서 이렇게 관리를 한 건 아니고, 거기까지는 아니고, 그냥 좀 옆에서 도와주고. 이렇게 디자인 하시다가 편집까지도 같이. 네. 그때 당시 이제 디자인 팀장이었는데, 네. 같이 이제 그냥 스케줄 관리라든가, 뭐 그런 걸 하면서. 이거 내가 해도 이거 되겠는데? 약간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빤하네. 이거 뭐, 이게 핸들링 되겠는데? 이렇게. 이걸 굳이 내가,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편집이라는 게 이렇게 굴러가는구나. 저자를 이렇게 만나는구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거기서 배우게 되고. 그러다가 제가 마케팅은요? 한 15년을 그렇게 이제 디자인 팀장으로 일을 하다가 마지막에 정확하게 2013년도였던 것 같아요. 저희 사장님께서 이제 저를 굉장히 심각하게 부르셔가지고 현재 우리 회사의 매출과 어떤 마케팅의 문제점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을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정말 굉장히 동의를 하면서 맞습니다 이러고 듣고 있었는데 결국은 어느 시점에 듣다가 보니까 네가 한번 해봐라라는 뜻인 거였어요. 마케팅.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이사님도 계시고 마케팅부의 팀장님도 계시고 하셨는데 그분들을 다 이제 어떻게 내보내시고 저를 이제 그 마케팅 팀장으로 해서 굉장히 이제 사실 불편하기도 하고 디자인을 하던 사람이 마케팅을 한다는 게 사실은 그게 쉽지가 않은 거거든요.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이었는지도 모르겠는데 해보겠습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해서 한 1년 반을 하게 됐는데요. 결국은 매출을 못 올렸고요. 굉장히 고생을 좀 했어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그 원래 이제 출판사의 편집 쪽이나 이쪽에 계신 분들은 사실은 책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게 책이 나오는지는 알지만 책이 나오고 나서 이게 어떻게 서점으로 가고 유통이 되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고 알 방법이 없어요. 근데 제가 이제 마케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책이 나가게 되는구나. 책이 나오면 책을 들고 누구를 찾아가서 만나면 되는구나. 이제 그거를 알게 되면서 그래서 이제 괜찮은 책만 하나 있으면 그렇죠. 나는 풀 패키지다. 그렇지. 그렇지. 맞습니다. 네. 편집을 하면서 디자인을 하고 그렇죠. 마케팅을 하면 일단은 지출되는 비용은 그렇죠. 줄일 수 있겠구나. 그렇죠. 뭐 이런 생각. 이야. 제목도 내가 바꿀 수 있잖아. 그래서 이제 창업을 하시고 지금까지 이제 내신 책이 아까 들어보니까 4권? 네네, 네 권이 나왔습니다. 성적은 어떻습니까? 제가 하여튼 결정하고 모든 이렇게 하게 된 일에 대해서 결과가 좋지가 않아요. 네. 뭐 하나가 잘 된 게 없습니다. 1권은 처음에 냈던 책은 정말 특히나 이제 분야 자체도 가정생활이라고 해서 약간 육아 쪽인데 그렇다고 완전히 육아서도 아니고 에세이 비슷한 굉장히 애매한 그런 분야의 책이어서 처음 들고 이제 그 교보문고의 MD분을 만나러 갔을 때 그분이 저한테 처음 이제 하신 말씀이 하필이면 첫 책을 이 분야를 했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 정말 반품이 많이 들어왔고요. 그래요? 두 번째 책은 조금 낫긴 했지만 두 번째 책은 이제 자기계발서였는데 진심으로 살다라는 제목이었어요. 네, 정말 진심을 다해서 만들었는데. 예, 이게 참 그 진심이라는 게 못 알아주시고 쉽지가 않죠. 그렇죠. 진심가 마음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땡기진 않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하여튼 성적이 좋지는 않았어요. 네네. 책을 만든다는 게 페이스북에 지금까지 올려놨 페이스북 위에 이제 대문 이미지에 써 있는 글귀가 적자라도 괜찮아. 오. 책 만드는 기쁨이 있으니. 점점점는 개뿔. 그런 책이거든요. 네. 굉장히 마음도 아프지만 사실은 책을 만드는 거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재미나 이런 거는 다른 뭐 어떤 업종에 뒤지지 않는다고 그건 정말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듣다 보니 자기 반추도 하시면서 자기를 약간 자조적인 농담거리로도 말씀을 하시지만 굉장히 멋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이 미화 버전의 결론에 대해서. 세상 어처구니가 네. 아니, 저도 첫 직장에 바로 그 부서의 직속 상사인데다가 이 양반의 포지션은 대충 눈치 보니까 알겠고 말이 끝나자마자 뭐 어처구니가 없어서 이런 얘기를 할 만한 위치도 아니었잖아요. 그리고 그 전 직장에 있던 분들 지금까지 계속 연락하고 만나고 그래요. 그러니까 되게 좋았거든요. 그만큼 검증이 된다라는 얘기고요.
말씀해주신 거 다 맞아요. 다 맞는데. 네. 맞는데. 뭐 무슨 얘기를 했냐 생각해보니까 회사에서 어떻게 해서 출판사를 차리게 되었는가의 직전까지만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차려서 어떻게 했느냐. 그죠. 그 차리기를 결정하는 그 시점부터 현재까지가 누락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렇죠. 까지 맙시다. 그치? 아니 뭐 까발리거나 네. 뭔가 이렇게 막 그럴 건 없는데 그냥 어느 날 동네도 가깝고 그러니까 같이 그냥 저녁 때 심심하고 그냥 적적하고 이러면 커피 한잔 하실까요? 그러면서 동네 편의점에서 그냥 네. 둘이 셀바 신고 만나가지고 담배 한 대 피면서 아유 힘들어 막 이런 얘기하고 네. 그냥 말 그대로 딱 그냥 동네 형 동생 하는 그런 모양새로 만나서 얘기를 몇 번 하고 가끔 일주일에 한두 번은 그렇게 보니까 네. 어느 날 그러시더라고요. 야 회사를 나와야 되겠어. 그러고 나름 좀 되게 심각하게 받아들였죠. 그러니까 뭔가 그런 뭐 대기업은 물론 아니지만 네. 구조조정의 칼바람이라든가 뭐가 아니, 근데 왔나? 그렇다고 하기엔 디자인팀에 있다가 편집을 아울러서 마케팅까지 이렇게 하는 사람을 내보내느니 차라리 뭐 디자인이나 편집을 외주를 주고 그쪽 인원을 줄이는 게 맞지 않나. 그러면 이제 본인 스스로 선택을 하신다는 얘기인데 뭘까? 몇 번을 이렇게 물어보면서 이제 본인의 책을 만들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 거를 만들고 싶다.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되게 낭만적이기도 하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정된 직장을 벗어나서 네. 모험을 하겠다. 저의 그 삶의 모토에 맞지 않는 거거든요. 안정지향적이니까. 네. 그쵸. 어. 가늘든 두껍든은 상관없는데 길게 가자. 그냥 편안하게 길게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몇 번 그런 얘기들을 하다가 이제 나중에 몇 번 그런 대화가 오고 가면서 알게 됐죠. 네. 아, 이 양반이 정말이구나. 네. 이거 진심이다. 진짜구나. 진심. 그렇죠. 네. 그래서 진심으로 살달래 했을까? 네. 그쵸. 그렇게 되네요. 무슨 인생이 이스터에그도 아니고 뭘 이렇게. 그래서 어느 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회사에 소속돼서 일을 하니까 내 맘대로 뭔가 하고 싶은 게 있지만 그걸 못 하잖아요. 네. 뭐 이렇게 하면 책이 잘 팔릴 것도 같고, 뭐 이렇게 하면 인기가 있을 것도 같고, 아 요런 책도 내보고 싶고, 뭐 그런 얘기들을 막 하면서 나는 이것저것 다 해봤고 책을 만들고 판매하는 데 있어서 다 조금씩 맛을 보긴 했으니 이제 출판사를 차려서 내가 원하는 책들을 내서 판매를 하고 그렇게 알리고 싶다. 말렸죠 처음에는. 아이 그 마음은 알겠다. 네네. 그 마음은 내 응원을 하는데 월급 봉투가 있지 않냐. 네네. 그냥 단순히 돈 몇 푼이 아니라 생각해 보셔라. 당신 옛날에 그렇게 방탕한 생활을 하던 유흥에 탕진하던 뭐 탕진까지는 아니지만 술 좋아하시고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시던 양반이 그나마 월급이 있으니까 그런 거지. 근데 지금 처자식이 딸린 분이 한 집안의 가정이 그러시면 안 된다. 나봐라 얼마나 힘들게 사냐. 귓등으로 들으시더라고요. 이미 꽂혔거든. 네, 마음 먹으면 안 들어와요. 그런 그렇죠. 조언은. 네. 그래서 몇 번 그런 대화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방금 전 직장에 대한 그런 미화, 가진 미사여구를 동원해서 막 사람도 좋고 사장님도 좋고 환경도 좋고 그래놓고 근데 그걸 모든 걸 내 맘대로 그러니까 사장님처럼 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자기계발서 혹은 에세이가 아닌 소설을 가지고 얘기해보자 했는데 이 소설을 내신 대표님의 어떤 인생 역사를 이제 듣게 되는 이런 또 그런 일이 생기네요. 근데 두 분이 뭐 이렇게 티격태격하는 것 같이 이렇게 하시지만 두 분 사이가 좋지 않고 서로가 좋아하지 않으면 이런 관계 유지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아, 그렇죠. 사실. 약간 친데레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왜 이러면서 지금 아닌 척하고 계시지만 사실 되게 좋아하는 거지 대표님은. 그러니까 이 회사 이름도 사실은 왜 비빔국수예요? 저희가 이제 둘이 회사를 다니면서 퇴근하는 시간에 네네. 그 분식점에서 비빔국수를 참 많이 먹었어요. 아, 진짜요? 네. 오. 그리고 둘 다 비빔국수를 굉장히 좋아했고. 오. 그러다가 저희 동네로 이제 이사를 오게 되면서 저희 동네에 이제 굉장히 잘하는 잔치국수, 뭐 비빔국수를 굉장히 맛있게 잘하는 집이 하나 있는데 네네. 거기서도 이제 같이 비빔국수를 많이 먹게 되고 그러다가 제가 신정동에 있죠. 네네. 네, 신정동에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멸치국수. 그래요? 네. 네. 꽃배기도 돈을 더 받지 않는. 아, 정말요? 굉장히, 네, 네. 훌륭한. 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찾아가서 먹은 적 있어요. 굉장히 아, 진짜? 네, 유명한 집이에요. 네. 거기 가면 계시는 건가요? 갑자기 생각났어. 아. 네. 계속 하십시오. 네. 네네. 그러다가 제가 이제 회사 이름을 뭘로 해야 될까 고민을 한두 달 이상 굉장히 오래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출판사라 그러면 이름들이 다 대부분 고상하거나 그렇죠. 뭔가 지적이거나 뭐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쪽은 조금 재미가 없는 것 같고. 그러다가 이제 저녁에 둘이 나와서 편의점 앞에서 커피 한 잔을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오늘 점심 때 와이프하고 비빔국수를 먹고 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정말 그때 그 얘기를 딱 듣자마자 비빔국수는 어떨까? 문득 정말 순간적으로. 그래서 회사 이름에 그걸 주셨네요. 모티브를 주신 그렇죠. 분이네. 결국은. 사실은 아닌 척하지만 굉장한 지분을 가지고 맞습니다. 있는. 그러네요. 네. 영혼의 단짝. 그래서 이거 어떠냐? 그랬더니 괜찮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장난스럽지 않느냐. 그랬더니 다른 분들도 제가 이제 주변에 계신 분들한테 여러분한테 물어봤는데 그렇지 않다. 재밌고 괜찮다. 그래서 그 회사 이름을 정했는데 약간의 문제라고 한다면 이제 처음 거래처나 이런 곳에 전화를 하거나 전화를 받았을 때 네, 비빔국수입니다. 그러면 네? 이러고 놀라신다는 거. 네, 비빔국수인 줄 알고. 식당인 줄 알았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 게 좀 많아요. 근데 오히려 각인은 돼서 기억을 더 쉽게 할 거는 같은데 받으신 분 놀라긴 하겠지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푸니쿨라랑 비슷한 것 같아요. 교보문고에 그 판매자 이제 사이트가 있는데요. 그 SCM이라고 하는 이제 그게 있는데 거기에 꽤 한참 동안 저희 회사 이름이 비빔국수라고 진짜 올라가 있었어요. 그렇구나. 그리고 제가 이 이름을 이제 정하고 나서 그 페이스북에다가 계정을 만들 때 영어로 비빔국수라고 해서 했더니 가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이제 이름을 지을 때 우리나라 상호 검색을 하고 지었는데 우리나라에 없는 걸 분명히 확인을 했는데 그래서 찾아서 봤더니 정말 뜬금없이 포르투갈에 비빔국수라는 회사가 있어요. 진짜? 진짜요? 이야. 네. 영어로 포르투기로 비빔이 뭐가 있나? 비빔국수. 그래서 무슨 뜻이? 정말 너무 어이가 없어서 이게 어떻게 된 거 혹시라도 우리나라 분이 하시는 건가 봤더니 그게 아니고 정말 그냥 단순하게 비빔밥. 우리나라의 비빔밥에 비빔에서 비빔을 따와서 비빔국수라고 지었다고 그러더라고요. 포르투갈 회사가? 네, 포르투갈에서. 부가트를 하는 이제 이런 회사였는데. 그래서 정말 신기하다. 그리고 나서 사이트를 이제 도메인을 신청하려고 비빔국수.com을 했더니 그것도 누가 이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또 누가 먼저 선점을 우리나라에서 누가 했나 보다. 그리고 봤더니 그건 또 캐나다에. 진짜요? 캐나다에도 비빔국수라는 회사가 있어요. 진짜. 비빔밥이 진짜 전 세계적으로 많이 퍼졌네. 그래서 전 세계에 비빔국수라는 회사가 딱 3개 있다는 거. 진짜요? 야, 진짜 신기하다.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을 만드는데 일조를 하셨다. 그렇죠. 우리 이상양 디자이너는. 그렇죠. 네. 그리고 아닌 척 계신다. 사회 이사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닌 척은 아니고 그런 얘기를 하다가 회사 이름이 정해진 건 맞는데 진짜 회사 이름을 그걸로 할 줄은 몰랐어요. 아니 비빔국수가 뭐야 비빔국수가. 출판사 이름으로 중견 출판사를 다니다가 퇴사해서 내 회사를 차리겠다 하고 나와서 회사 이름을 짓는 분이 그게 할 이름이냐고요? 왜요? 잘 되면 되지. 그렇죠. 잘 돼야 책이 잘 되면 되죠, 뭐. 그렇죠. 네. 어쨌든 잘 되기 전까지는 책장에 비빔국수의 책은 계속 이 포지션으로 계속 있다가 그렇지. 나중에 이제 빵빵 터지는 책이 나오면 내가 줬잖아. 그때 내가 얘기해 준 거잖아. 이렇게 하면 되죠. 네. 그게 모두가 행복해지는. 자, 그래서 한참 돌아서 저희가 이제 두 분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요 책은 이제 규칙이 몇 가지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요 규칙을 조금 소개를 해드리면 어떤 종류의 책일까가 딱 들어오실 것 같아서 과거로 돌아가도 이 찻집을 방문한 적이 없는 사람은 못 만나요. 그리고 과거로 돌아가서 어떤 거를 하더라도 현실이 바뀌지는 않고 그리고 과거로 돌아간 자리에는 항상 먼저 온 손님이 있고 그 사람이 비켜야만 내가 거기에 앉을 수 있고 그리고 과거로 돌아가도 자리에서 움직여서 막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얘기만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과거에 머물 수 있는 시간은 커피를 따라주는데 커피가 딱 식으면 그게 이제 끝나는 뭐 요런 규칙이 있고 요 규칙을 두고 이제 여러 종류의 스토리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각자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이제 풀어내는 그런 이제 판타지 소설이거든요. 근데 이게 생뚱맞게 느껴지지 않고 저는 굉장히 너무 머리를 잘 썼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야, 연극으로 하기 최고다, 이거. 그렇죠. 네. 같은 장소에서. 같은 장소에서 하면 되니까. 그리고 그 좁은 공간만 잘 만들어 놓으면 퀄리티도 굉장히 높아질 수 있는. 그렇죠.
그리고 이거를 소설로 하면 어떻게 될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사람들이 규칙이 익숙해지니까 다른 디테일들에서 막 재미를 찾아도 혼란스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저도 빨리 쉽게 읽었거든요. 그래서 한 명 한 명 캐릭터에 집중할 수 있다? 사연에? 왜냐하면 어차피 뻥인데 굉장히 명확하게 뻥을 쳐놨잖아.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냐 안 되냐에 시간을 허비할 필요가 없어요. 네. 여기 이 안에서 내가 이 사람들 사연에 굉장히 집중할 수 있게 딱 쓰여진 책이라 읽기도 굉장히 재밌다. 그리고 규칙 중에 이건 뭐 대규칙은 아닌데 약간 이제 머물 수 있는 시간이 커피를 딱 따라가지고 그 커피가 완전히 식을 때까지만 머물 수 있는데 네. 그 식기 전에 커피를 다 안 마시잖아요? 그러면 유령이 돼요. 맞아요. 또 일본 소설이라 그렇지. 요 약간 귀신 코드를 또 넣어가지고 그걸 못 마셔서 또 귀신이 되거나 뭐 이런 스토리도 있고. 네.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커피 문화가 훨씬 빨리 유행을 하기도 했고 대대로 가업을 이어받는 문화가 있다 보니 일본에서는 이 가문의 누군가가 커피를 과거로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따라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게 약간 일본에서 대대로 어떤 내려오는 무녀 집안의 이야기 같기도 하고 그걸 굉장히 근대적인 커피 문화랑 잘 섞어서 만들었다 그런 그렇죠. 생각이 들어서 우리나라 같으면 좀 5년에 한 번 하고 대박 나면 건물주가 올려가지고 나가고 약간 이래가지고 그렇지. 성립하기가 좀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요. 요 한 공간에서 계속 일어나는 그리고 동네 사람들은 아는 사람은 다 아는 괴담, 전설 같은 이야기니까 그렇다고 이게 막 무섭거나 잔인한 얘기가 아니고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니까 굉장히 좋은 소설이 아닌가.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리는 이 거짓말이 들통나기 전에라는 책에는 총 4사람의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친구, 두 번째는 이제 엄마와 아들, 세 번째는 연인, 마지막은 부부. 그래서 이제 요 4 남자의 뭐 이제 사연, 스토리 이런 것들이 옴니버스식으로 이제 구성이 돼 있는 거고요. 푸니쿨라. 커피가 식기 전에 1편은 이제 여자분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또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데 뭐 베스트셀러이기도 했고 한번 일본에서 히트를 친 작품이기 때문에 뭐 저희가 이제 우스꽝스럽게 막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요런 종류의 소설 좋아하시고 빨리 읽히는 책 좀 찾아보시고 싶고 또 이제 판타지 또 여러 사람들의 사연 읽어보는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면 한번 사서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저는 사실 되게 재밌었어요. 여기 주인공 커피를 내려주는 어떤 운명의 굴레를 딱 맞닥뜨린 요 주인공이 나오거든요.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약간 제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영화가 좀 궁금해요. 어떤 배우가 어떻게 나와서 이걸 연기할까. 네. 굉장히 시크하고 차가운 것 같은데 누구보다 이 사람들을 생각해주는 주인장이잖아. 네. 주인장. 그래서 어떤 배우가 어떤 연기를 할지도 궁금하고 일본의 연극 본인이 극본을 써서 연극을 올렸다가 그걸 영화에서 데이트를 치는 유명한 분이 미타니 코키라고 계시거든요. 웃음의 대학, 웰컴 미스터 맥도날드 뭐 이런 걸 이제 만드신 분인데 그거랑도 톤이 흡사해서 뭐 어떤 사건 하나 설정 하나 있고 그 안에서 사람들이 어떤 에피소드를 각자 가져가는지 뭐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면 충분히 재미를 느낄 수 있지 않을까. 만약에 나중에 이게 잘 되면 뭐 연극은 이미 들어와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영화로는 뭐 우리 버전으로 이렇게 나올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죠. 사실 이제 그렇게 보자 그러면 굉장히 긴 시간이니까 그건 이제 가능성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게 성지라 그럽니까? 그렇지. 못 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리고 이제 영화가 와서 대박을 쳤다. 네. 그래서 그 책이 많이 팔렸다. 네. 그러면 푸니쿨라라는 제목의 책은 그래. 살 수가 쉽지 않을 거예요. 한정판인 거야. 레어템이 되는 거죠. 네. 네, 레어템이죠. 의도하지 레어템. 않게. 맞아요. 네. 네. 그래서 뭐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소개해드린 내용을 듣고 관심 있으시면 한 번씩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네. 저희가 원래 저자분 모셔가지고 이렇게 얘기할 때는 괜찮았던 감명 깊었던 부분들을 이렇게 읽고 낭독하고 하는 부분이 있긴 했는데 그거는 소설에는 조금 포맷이 맞지 않는 것 같아가지고 네네. 오늘은 이제 그렇게 이제 직접 읽어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야, 이게 뭐 청취자여셔가지고 지금 꿈을 이루신 분이 너무 싱크하게 앉아 계셔서 그러니까요. 그래도 마지막은 좀 훈훈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네. 요 책에 대한 소개 또 뭐 사장님에 대한 소개 이런 거 한번 해주십시오. 따뜻한 말 한마디. 네. 일단 책 내용이 잔잔하게 읽을 수 있는 거니까 네. 그냥 지하철에서 핸드폰 쳐다보고 뉴스 검색하고 이러는 것보다 그냥 들고 다니면서 조금씩 읽어 나가고 뭐 그렇게 시간 보낼 때 잠깐 보시고 나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긴 하고요. 네. 책 얘기는 아닌데 예전에 이 비빔국수 대표님이 그러셨어요. 저도 나름
디자인을 전공한 학생이었고 한참 막 나는 디자이너야 막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던 첫 직장 다니고 얼마 안 있다가 편집자하고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이거는 디자이너의 영역인데 자꾸 간섭을 하는 것 같고 이걸 내가 여기까지 해줘야 되나라는 생각을 계속 하면서 이제 팀장님한테 심각하게 물어본 적이 있죠. 이러이러한 상황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리고 그렇다고 내가 부딪힐 일은 아니니까. 그때 비빔국수 대표님이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가 디자이너인 건 맞는데 저 사람은 책을 오래 만들어 봤던 사람이니 디자인 쪽으로 네가 훨씬 더 잘 알고 많이 알고 있을지는 모르겠다. 근데 책을 만들m에 있어서 어쨌거나 저 사람이 훨씬 더 뛰어난 안목과 뭐 그런 거를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니 네가 알고 있는 것만 맞다고 생각을 하지 말고 일단 거기에 귀를 한번 기울여 보고 그래도 죽어도 아니다 싶으면 다시 나한테 얘기를 해라. 디자인적으로 절대 수정하면 안 되고 편집적으로 절대 내용을 없애거나 고치면 안 되는 게 충돌을 하게 되면 어쨌거나 타협점을 찾아서 뭔가 책을 만들어내야 되지 않냐. 듣고 보니까 설득이 되더라고요. 이런 게 책을 만드는 거구나라는 걸 알게 된 계기가 된 나름 저도 지금 혼자 일을 하면서 여러 사람을 만나면서 생활을 하고 이 일을 계속 하면서 계속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을 심어준 그런 계기가 된 거죠. 그래서 뭐 이런 정도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고른 책이고 소개를 하고 싶어 하는 책이니 이렇게 한 번쯤 보시면 되게 팍팍하게 살면서 살짝 달짝지근한 그런 경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은 얘기였어. 진짜, 감동적이다. 아슬아슬하게. 그렇지. 끝에 또 그런데. 그래서 얘기를 하면 어떡하나. 는 개뿔, 막 이렇게 갈 줄 알았는데, 마무리는 그렇게 됐네요. 네. 자, 그러면 안 대표님께서 솔직하게, 책 많이 사달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네. 맞아요. 네. 제가 사실은 책을 만드는 사람이고, 이제 이쪽 일을 하면서 책에 대한 애정도 많고, 뭐 이러다 보니까, 뭐 여러분들한테 책을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좀 읽어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사실은 요즘에 보면 이제 영화라든가 드라마라든가 뭐 특히 게임 같은 것도 그렇고 모바일 뭐 뉴스 뭐 이런 것들 너무 좋은 콘텐츠가 많아요. 그래서 책을 읽으시라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죄송스러운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을 사는 게 사실 뭐 큰 일이거나 어렵지는 않거든요. 읽지 않아도 살 수 있다는 책을 뭐 한 권을 사서 거실 바닥이라거나 뭐 거실 테이블, 뭐 식탁, 책상 위에 한 권쯤 그냥 무심하게 시크하게 이렇게 툭 던져 놓으면 누가 와서 보더라도 뭔가 이 사람은 뭔가 있나 보다. 책 읽는 사람이다. 네, 라든가 뭐 일종의 책장에 책이 쭉 꽂혀 있는 것도 보기가 좋지만 정말 시크하게 무심한 듯 놓여져 있는 책 한 권. 굉장한 인테리어 효과가 있거든요. 그게 예상 밖의 전개다. 그게 본인이 그렇죠. 보기에도 혼자 이렇게 보고 있으면 왠지 뭔가 내가 그래도 잘 사는 것 같고 뭐 이런 기분이 들 수 있거든요. 근데 너무 진심이야. 아니 그 책이 꼭 이 책일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딴 책 사도 돼 그러면? 표지 디자인 부심 있는 거 아니실까? 표지에 힘을 많이 줬어요.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왜 피규어나 꽃 같은 거 이렇게 인테리어 하시는데 그거를 사실은 들고 밖을 나가시면 굉장히 이상한 눈으로 보지만 책을 들고 나가면 그렇죠. 그것도 또 다른 자기 개발서 같은 경우는 뭐 저 사람 필요하겠거니 뭐 이런 게 있겠지만 소설 같은 거는 저 사람의 어떤 지적 능력이나 이런 게 한층 업그레이드돼 보이는 이제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정말 놓여져 있는 책을 보고 표지는 내가 이제 질릴 만큼 봤는데 과연 저게 무슨 얘기일까 해서 첫 장을 넘겨보시면 아마 멈추지는 못하실 거예요. 굉장히 재밌거든요.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지금 그러니까, 미주를 이렇게 앞에 이렇게까지 나름 이렇게 기승전결이 있네요. 표지 좋고요. 표지 좋고 들고 다닐 때 그냥 자기 개발서보다 뭔가 있어 보이고 가볍고 좋은 가볍고. 종이. 근데 그렇죠. 일단 한번 제껴가지고 읽기 시작하면 못 끊을 거다. 제가 그랬어요. 이거 읽어봐야겠다 하고
앉은 차에서 읽어버렸어요. 그냥 끝까지 쭉. 근데 재밌더라고요. 머릿속에 딱 그려지기도 하고. 근데 여기 다시 보니까 표지가 들고 다니면 약간 뭔가 야 이게 뭘까? 나쁘지 않아요. 있어 보이죠. 네. 도대체 뭘까? 디자인은 저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싶은 디자인이 있네요. 네. 자, 아무튼 오늘 디자이너 두 분 모셔가지고 야 이거 책 얘기로 시작해서 이렇게 막 두서없이 왔다 갔다 했는데 퇴사 이후의 삶. 막 이런 거. 그니까요. 어지간한 자기계발서 소개하는 것보다 훨씬 알찬 시간이 아니었나. 정말 레알 네. 인생을. 책 하여튼 관심이 있으신 분들 네네. 뭐 많이 사주세요. 그리고 관심이 없어도 사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사주셔도 돼요. 네. 더 해주시오. 네. 자, 하여튼 오늘 어렵게 자리를 해주신 이상량 디자이너님하고 안주영 대표님하고 네. 야 어떻게 희한하게 또 인연이 돼가지고 또 김 선생 만나서 얘기를 하다가 김 선생이 또 얘기하기를 너무 재밌다 캐릭터가 한번 해보면 재밌을 것 같다 했는데 네. 진짜로 하지 의도하지 않게 재밌는 얘기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하여튼 책도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고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는 꼭 제목 바꿔주십시오. 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책 하나 가지고 배 감독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책 관심 있어서 구매해 주시고 네. 또 뭐 게시판에 이렇게 인증해 주신 분들한테는 네. 저희가 선정해 가지고 다른 책을 선물로 보내드릴 테니까 네. 이 책 사시고 다른 책도 선물로 받고 책을 뭐 하여튼 저희가 소개도 하고 많이 읽고 이런 게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재밌자고 시작한 거니까 너무 책 얘기하고 사라 그런다고 막 그러시면 안 들으시면 되죠. 그렇죠. 그리고 안 대표님이 그리고 제안을 해주셨잖아요. 햇빛 좋을 때 인증샷 용도로 사시라. 약간 이런 거가 돼버리네. 그리고 뭐 내용에 있어서는 네. 베스트셀러고 70만 부, 20만 부 이렇게 나간 책이니까 그렇죠. 뭐 하여튼 큰 고민 없이 네. 구매를 해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는 재밌습니다. 다음 주에 또 다른 책 가지고 찾아뵙고요. 오늘 두 분 이렇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